네, 반갑습니다. 저는 A1 구본욱입니다. 1시간 40분 다 안 해도 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빠른 점심을 드실 수 있도록 빨리 끝낼까도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토요일날 강의를 하고 나서 진짜 많은 이제 어른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찾아오셔서 고맙다부터 눈물 흘리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진짜 그냥 속에 있는 얘기를 꺼냈는데 함께 그 고민들을 하고 계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거룩한 이 부담감과 사명을 가지고 다시 섰습니다. 오늘 또 되게 몸이 안 좋으신데 버스를 한번 타고 지하철을 3번을 갈아타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멀리서 새벽부터 오신 분도 계시고요. 제가 점점 더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신 시간 후회하시지 않게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제가 본 이 EX의 비전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로드맵을 좀 잘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시간 40분의 시간이 저한테 주어졌다고 하니 토요일 날에 얘기하지 못했던 이제 차트 병아리 1단계, 1.5단계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차트를 우리가 이 매매법을 고집하는 이유, 그 다음에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떤 로드맵을 가져가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 완전히 처음 와보신 분 계신가요? 다 오셨었나요? 다 한 번씩은 완전히 처음 오셨어요. 네네. 그러면 트레이딩이나 이런 주식이나 이런 차트 같은 거를 아예 한 번도 안 해보셨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네. 오늘 보시면 주인 코인 거래 단 한 번도 안 해본 왕초보도 가능한 누구나 하루 3%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거는 내가 모자란 게 아니고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처음에 오셨을 때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하시다 보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완전 처음 오신 분들 도대체 난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들으시면은 이게 어느 날, 그것도 근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눈이 뜨여지실 거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오늘은 그냥 상견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요 두 분들을 기초로 삼아서 제가 강의를 조금 쉽게 하도록 할게요.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암호화폐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멀리 있지가 않아요. 사실은 제가 한 7, 8년 전에 리플이 198원이었을 때 지금 4,500원이거든요. 그게 지금 한 4,000원 정도 되는데 그때 암호화폐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미쳤어? 네, 미쳤어. 또 도박판이야, 사기야, 이거 사라질 거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도박판에서 돈을 벌려고 들어갔다가 너무 도박판이어서 빠져나온 케이스이기도 해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지금 한 7, 8년이 지났거든요. 7, 8년이 지났는데 암호화폐는 이제 제도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저는 미국에서 중학교 때부터 유학을 계속 했는데요. 지금 미국이 전략 자산으로 암호화폐를 채택을 했어요. 혹시 전략 자산이 뭔지 아시나요? 전략 자산은 핵무기,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가지고 있는 가장 센 무기가 핵무기거든요. 그 핵무기를 미국이 전략 자산으로 채택을 합니다. 국가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란 뜻이거든요. 그 중요한 자산에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채택을 했어요. 왜일까요? 미국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이 사실 무너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달러에 굉장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게 암호화폐예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암호화폐의 이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 미래의 패권을 누가 갖게 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정말로 한 수, 두 수가 아니라 100수 앞을 내다보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지금 중국, 러시아
세계 전체에서 이 암호화폐 패권을 가지려고 굉장히 싸우고 있고 세계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그래서 미국이 지금 암호화폐를 전략자산으로 채택했다는 거는 이제는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심을 갖고 오셨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신반의하면서 오셨을 수도 있는데 이 흐름 안에 지금 오셨다는 것 자체가 아직 다른 사람에 비해서 1%인 겁니다. 그래서 1%의 흐름 속에 들어와 계신 거를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가 가장 큰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라고 하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가장 큰 거래소예요. 카카오보다 시총이 더 높고요. 그 다음에 훨씬 더 수익을 잘 내는 기관이거든요. 그 업비트를 지금 품으려고 지금 계속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페이 같은 거 다 쓰시죠? 네이버 페이 요즘에 전 네이버로 결제하는 거 진짜 많거든요. 뭐 민생 쿠폰 또 주면 안 되는 돈인데 아무튼 그거 줘가지고 그거 쓰는 것도 저는 포인트로 받았어요. 그래서 네이버 페이 포인트로 씁니다. 그런데 암호화폐와 연동이 된다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언젠가 네이버 페이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날도 오겠죠. 그러니까 기관들은 이미 미래를 보고 이 암호화폐의 이 흐름을 거부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럼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언제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느냐? 할아버지들이 나 땅 대신에 비트코인 줘. 이렇게 되는 그 원희장님이 얘기하는 지정학적 자산이 될 때 사람들은 비로소 봅니다. 우리가 강남에 땅 예전에 살 때 투기라 했거든요. 그리고 복부인이라는 얘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부동산 투자한다고 욕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안 하면 바보가 되는 시장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 남은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또 새로운 흐름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흐름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이 블록체인과 AI, 암호화폐 시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명동에 가면 이런 암호화폐 ATM 기기가 이미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직 국내는 법이 없어서 국내 사람들은 쓸 수 없지만 4% 정도 수수료를 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그냥 명동에서 바로 그 마켓가로 팔아서 현금을 원화로 받는 ATM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미국에 학비를 보내야 될 때 은행에다가 이 신청을 해서 이제 부모님이 돈을 보내주시면 일주일이 넘게 걸렸어요. 그 은행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국제 송금까지 가는데 일주일이 걸렸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 구독 서비스를 가입할 때도 그 해외 거래소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국내에서 산 리플을 해외로 보내서 해외 거래소에서 이제 회사로 넘겨주면서 구독 서비스를 이루어지는데 그 시간이 고작 5분이면 1,000만 원 돈이 5분 안에 송금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일주일 걸리던 시기에 유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빠른 건지 알거든요. 이렇게 암호화폐가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국에는 이미 4만 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한국도 결국에는 이 흐름을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 암호화폐 트레이딩 시장이 블루오션이냐? 주식을 혹시 해보신 분 계실까요? 주식 해보셨어요? 주식. 그러면 해외 주식 해보신 분 계시나요? 해외 주식. 네. 해외 주식 많이 넘어. 한 3분 정도 보이는데, 국내 주식은 저희가 눈 떴을 때 하면 됩니다. 근데 해외 주식은 어떻죠? 해외 시장이 열렸을 때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주식을 사고 싶으면 잠을 줄여야 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해외 주식을 할 땐 진짜 다크서클이 요만큼까지 매일 내려와 계시던 이유가 잠을 안 자고 이 주식을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암호화폐 시장은 시간이 없습니다. 장이 멈추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각자의 그 로컬 타임에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의 규모와는 상상을 초월하는 선물 시장은 100조 원, 그다음에 현물 시장은 15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이 몰려 있어요. 저희가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이 몰리는 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왜 강남에 자꾸 투자를 할까요? 강남 무패라고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강남과 이제 지방의 부동산은 굉장히 갭 차이가 커질 겁니다. 제가 중국에서 한 8개월 정도 북경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북경에 제가 그 당시에 그게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월세를 24평, 26평 아파트를 사는데 그때 당시에 월세가 400,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페이도 마찬가지고요. 뉴욕 혹시 가보신 분 계시나요? 뉴욕에는 투룸짜리 원룸에 4명의 룸메이트가 같이 살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투룸 월세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이렇게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은요 사기가 어려운 시장이 됩니다. 왜? 계속 오를 때의 사람들은 계속 투자를 하거든요. 그리고 안 오를 때는 사람들은 투자를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돈이 몰리는 흐름에 기회가 있고 돈이 몰리는 시장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할 것 같으면 저는 오히려 블록체인, 이 암호화폐 트레이딩을 하라고 해요. 단 저희 EX 차트가 있는 한. 왜냐하면 변동성이 암호화폐는 너무 커서 정말 도박판보다 더 무서운 시장이 암호화폐입니다. 그거를 시그널이 없이 나의 판단으로 하려면 10년에서 15년 정도 전문가가 되려면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돈을 안 잃고 제가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암호화폐는 내가 가진 모든 걸 앗아갈 수도 있는 시장이 암호화폐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한 시장 속에 정확한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해주는 EX 차트와 같은 도구가 없다면 저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도구가 확실하다면 암호화폐 이 트레이딩 시장에는 기회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요, 이제 다양한 이제 에셋 펀드 매니저들이 1년 동안의 수익을 내는 수익률입니다. 보시면 1년에 가장 많이 낸 사람이 지금 보니까 39% 정도 되네요. 또 가장 못 낸 사람은 1년 열심히 일해놓고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39% 수익 낸 사람도 3년이 지나니까 수익률이 2.93%예요. 저희 병아리만 하루 수익률 목표가 몇 프로죠? 3.3%예요. 그리고 그거 내는 거 진짜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열심히 3년을 미친 듯이 일했는데 수익률이 2.93%. 이렇게 어려운 시장입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시장에 지금 신규 들어오신 분들이 1%, 뭐 10%, 뭐 100% 수익 내는 것들이 정말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트레이딩을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EX 차트로 계속 꾸준히 지속해서 그런 수익률을 내고 있다면 저는 이미 EX 차트는 검증이 됐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세계에 5만 명이 구독자가 나름 저는 싼 거라고 그때 대표님들 말씀 주셨지만 주식이나 이런 강의를 배우려면 인터넷 강의도 막 300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구독료가 비싼 거라 이 흐름을 배우는데 투자하는 돈으로서 비싸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는데 아무튼 그런 비싼 돈을 구독을 해가지고 지금 수익을 누군가가 내고 있다면 그런데 유료로 그거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 혹시 이 프로테스트 하는 사람 혹시 보셨나요? 내 돈 내놔라! 이 차트는 사기다! 이렇게 팻말 든 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3년 동안 유료 서비스를 하고 세계에 5만 명이나 되는 그 회원들이 이건 돈이에요. 회사가 저희 돈을 굴려주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회사의 시그널이 잘못돼가지고 만약에 내 돈이 다 날아간다. 회사로 안 찾아올까요? 전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3년 동안 그 나름의 비싸다고 하는 구독 서비스를 받아가면서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아직까지 한 명도 여기서 프로테스트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 저는 이미 차트 시그널은 이미 검증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구독한 사람들이 심리를 빼고 이 차트가 맞다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니까 저희가 이런 교육을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차트에 대한 신뢰는 처음부터 저는 가지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 오신 이유가 혹시 뭐 때문일까요? 오늘 새로 오신 분 혹시 여기 왜 오셨어요? 뭐 하려고요? 친구 따라 강남 오셨나요? 아, 그렇게 아무 목표 없이 그냥 오셨어요? 어땠으면 좋겠다 그런 건 없이. 네. 여기 혹시 왜 오셨나요? 직업생활에 대해서 시대의 흐름인 건 알겠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관심만 갖고 있어요. 와우. 네.
어쨌든 이렇게 이유를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만약에 이유를 안 가져오셨으면 한번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이유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블록체인이 흐름이라고 하고 그 흐름을 타야 된다고 지금 생각들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흐름을 타야 되는 이유는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레이딩을 하건 우리 EX에서 마케팅을 하건 우리의 목표는 결국 부자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 은퇴. 지긋지긋하게 내가 맨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평생을 살았는데도 나의 계층은 똑같고 이런 이 현실에서 좀 빠져나와서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이랑 그냥 눈치 안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또 여행 가고 싶으면 눈치 안 보고 여행 보러 가고 또 내가 뭔가 배우고 저희 파트너님 오셨지만 골프에 미쳐 계세요. 그 골프 비싸거든요. 그러면 그 골프 한번 나갈 때마다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거 골프로 일주일에 4번을 치면 이만큼 돈이 나가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내가 골프를 좋아하면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건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욕망인데 그것들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겠는데 어떻게 이것들을 부자가 되는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망은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망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집단도 많죠. 왜? 막 부자 되게끔 해줄 것처럼 하다가 그 사람들은 돈 빼가지고 지들이 부자가 돼. 그죠? 이런 나쁜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온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차트가 도대체 나를 어떻게 그러면 부자로 만들어주고 경제적인 은퇴를 시켜줄 수 있을까? 나의 미래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질문에 담아두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매매법은 굉장히 쉬워요. 막 아까 30% 40% 수익을 먹는 그런 매매법이 아니고요. 한 번 거래할 때 1.2% 수수료 떼면 1% 정도 되는 건데 1% 그 다음에 그거를 3번만 거래해서 하루 3%의 수익을 내자라는 게 저희가 얘기하는 시바진 어고라는 매매법입니다. 그럼 이 3%가 도대체 어떤 가치인지를 조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300만 원의 시드를 가지고 있다면 3%면 10만 원을 버는 겁니다.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30일 하면은 얼마죠? 300만 원. 네? 300만 원. 잃어버려도 되는 3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3%씩만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내 월급 정도, 그냥 기본 평균 월급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좀 열심히 모아서 투자는 다 잃어버려도 되는 돈으로 하셔야 돼요. 대출 땡겨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 보증금 땡겨서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잃어버려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내가 잃어버린 300만 원이 있는데 그 돈으로 내가 월급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괜찮지 않나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부자가 돼서 조금 더 부자가 돼서 잃어버렸던 3천만 원 있어. 그걸로 내가 그냥 3%씩을 굴리면 하루에 매일 100만 원. 그러면 그거 31일로 곱하면 3천만 원이에요. 즉 나의 시드를 한 달 동안 굴렸을 때 2배가 되는 마법의 퍼센테이지가 3%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3%를 한 번 들어갔을 때 3%를 먹으려고 해요. 근데 수익률이 늘면 리스크도 커지거든요. 근데 저희는 3%를 한 번에 먹는 게 아니라 1%씩 3번을 먹어. 네가 만약에 10%의 수익률을 내고 싶어. 그러면 1%씩 10번을 먹어. 요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1%는 우리가 제대로 먹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이 모든 교육은요, 그 1%를 정확한 타점과 추세를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요, 사실은 많이 안 들으셔도 돼요. 이거 들은 거를 계속 반복해서 듣고 내가 1% 먹는 훈련을 그냥 운동처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구단처럼 내가 딱 들어갔을 때 1% 먹어낼 수 있게 그렇게 몸에다가 익혀두시면 트레이딩은 끝나는 거예요. 더 대단한 트레이더가 되실 필요도 없고요. 더 대단한 매매법을 가지실 필요도 없이 1%씩만 수익을 내는 그 훈련을 저희는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되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첫 번째는 알아야 돼요. 이 시바지노구가 뭔지. 근데 저희 형도 트레이딩을 벌써 한 10년 넘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해왔거든요. 지금도 직장을 다닙니다. 근데 직장보다 더 많은 월급을 트레이딩을 통해서 벌고 있어요.
근데 저희 형은 10년이 걸렸어요. 저희 이 차트를 시그널링을 주잖아요. 저희 형은 그걸 보면 아 얘가 왜 이때 시그널링을 주는지도 알아요. 다양한 보조 지표들을 가지고 다 활용을 해서 아 그래서 롱, 그래서 숏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거든요. 근데 걸린 시간은 10년. 근데 저도 36인데 요즘에 현실의 벽이 다가오거든요.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아 내가 점점 나이를 먹고 있다는 걸 요즘 느낍니다. 여기 선배님들이 계셔서 죄송하지만 근데 나이가 지금 50, 60대신 분들이 10년을 걸려서 내가 트레이딩 그제서 10년째 돼야 수익을 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거 덤비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뭐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이 10년을 열심히 연습을 해야 그제서야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여기 부모님 두 분 다 계신데 절대로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님 남은 인생이 그잖아요. 이거 배우다가 끝나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독료는 그 10년의 노하우를 내가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AI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AI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딱 1시간 오늘 이 강의만 들으시면은 매매해야 될 모든 이 지식은 다 배우신 거예요. 더 뭔가를 배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알고 난 다음에는 아는 것을 실행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제가 저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건 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바진 어고에 대한 제가 배운 지식, 제가 느끼고 체득한 지식. 근데 그걸 들었다고 해서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들었으면 이제 그걸 내 걸로 만드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저희가 매일 하루에 10번은 투자를 연습하는, 소액으로 연습하는 매매일지를 10번은 작성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10번 정도 매일매일 거래를 안 하시면 이 지식들이 그냥 머리만 키워요. 나의 이 루틴과 나의 마음을 키우는 게 아니라 머리만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꼭 매매일지를 하루에 10번을 쓴다라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렵다고 하면은 또 너무 또 강력하게 얘기할 것 같아서 제가 조심해서 가시면 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10번이라는 노력조차도 안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그 어떤 걸 해도 저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을 해도 저희가 다 노력이라는 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10번만 연습하는 노력을 투자를 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은퇴할 수 있는 가성비 있는 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10번 정도는 하루에 꼭 투자를 그 트레이딩을 연습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습관이 될 때까지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새로 오셨잖아요. 제 구구단 한번 얘기해 볼게요. 46 10년 구구단 연습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 어렸을 때 1은 2, 2, 4, 2, 3, 6 이러면서 계속 습관을 굴린 거예요. 지금 4 곱하기 6은 4가 4개가 있고 그럼 그걸 다 더하면 24가 돼. 이렇게 생각 안 하셨잖아요. 트레이딩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봐야 되고 이 지표도 봐야 되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려준 이 매매법을 이 EX 차트의 시그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이 매매법을 생각하지 않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실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습관이 될 때까지 그냥 무한 반복을 해서 구구단 튀어나오듯이 트레이딩을 할 수 있도록 나의 심리와 습관을 만들면 그때부터는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절대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심리를 딱 가지고 있고 루틴을 가지고 있다. 그때부터는 1.2%인데 만약에 미친듯이 롱 파도가 강한 파도가 와요. 그러면 분명히 3%를 먹을 수 있는 건데 1.2% 먹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익절을 늘리기 위해서 더 큰 수익을 먹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선배들이 많아요. 여기 트레이딩 다 선배들이 많으신데 그분들 노하우를 나중에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부자가 되길 원하지 않아서 안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먼저 알려줘 버리면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기본이 안 갖춰져 있는데
아이한테 칼을 쥐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을 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우리 차트 수익 못 내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신규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어느 정도 트레이딩을 하셨다는 얘긴데 아직도 여기 계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도 이 심리를 한번 보자고요. 쉬운 방법을 두고 어려운 길에 자꾸 가려고 해요. 분명히 이 차트를 가지고 정말로 이 차트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매매법을 알려드렸는데 그걸로는 성이 안 차. 뭔가를 더 봐야 될 것 같아. 내가 안 되는 게 다른 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막 방법을 찾아요. 두 번째, 이 기본 훈련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매매일지 10번 하라 그러는데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 잘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좀 이따 고야 라인 배울 건데 고야 근처에 오는 게 없어서 안 된대.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이미 파도가 쳐서 안 된대. 이미 저쪽에 날아가 있어서 안 된대. 자 그러면 내가 보기 4시간 전에 본 사람은 그 파도를 잡은 거거든요. 결국엔 뭐예요? 내가 노트북을 켰을 때 그게 타이밍이 아니라고 해서 그 타이밍이 안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엔 뭐냐면 이 기본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제 파도가 치는구나. 이럴 때는 내가 좀 늦게 노트북을 켰구나. 이럴 때는 내가 한 3시간만 일찍 왔어도 잡아먹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훈련이 모든 건데 대부분 이 부분을 제껴요. 왜 제낄까요? 돈 벌고 싶으니까. 지금 구독했어. 이제 뽕을 뽑아야겠어. 그리고 빨리 수익을 내고 싶어. 그러니까 이걸 자꾸 넘어가려 해요. 그리고 수익을 이제 저희 병아리 방에 들어오시면 하루에 막 100%씩 수익 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10번 거는 것도 안 돼 주겠는데 누구는 하루에 100개씩 트레이딩을 하고 수익을 막 계속 내요. 그러면 내가 바본가? 나는 이 트레이딩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 막 가서 쪼르르 쫓아가서 그 사람의 노하우, 쪼르르 쫓아가서 그 사람의 노하우를 자꾸 배우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대, 저렇게 투자를 해야 된대 하다 보면 다 그런 것들을 쫓아서 하다 보면 이제 아는 게 너무 많아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또 새로운 매매법을 자꾸 찾아보고요. 이제 유튜브가 근질근질거리기 시작해요. 1.2%도 잘 안 돼. 그러면 좀 내가 이 1.2%를 잘 먹기 위해서 또 어떤 새로운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잘 돼. 잘 되면 어떤 일이냐면 또 욕망이 들어가요. 그러면 1.2% 자동익절하고 딱 나오니까 얘가 4%까지 올라가네. 1.2%를 걸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희가 자동익절을 걸어놔요. 1.2% 올라가면 자동으로 팔게 해줘 이렇게 주문을 넣는데 이제 1% 올라왔어. 근데 얘가 좀 강해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주문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2%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봐요. 근데 2% 올라오면 어때요? 3%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기다리는데 3% 딱 안 찍고 얘가 갑자기 훅 떨어져서 1.2%도 못 먹고 마이너스가 돼서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1.2%의 기회는 항상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4% 올라가면 나머진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0만 원을 가지고 1% 먹으면 얼마요? 10만 원. 하루에 10만 원. 그거 3번 먹으면 30만 원. 지금 저희 하루에 30만 원 일당 받고 계세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괜찮잖아요. 그래서 1.2%에 만족하시라. 그리고 자꾸 내가 시드를 늘리는 훈련을 하시라. 시드를 늘리라는 게 투입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용 금액을 계속 벌어들일 궁리를 하시라 라는 뜻입니다. 시드를 갑자기 늘리면 어떻게 되냐? 1.2%씩 제가 50번을 투자를 했는데 100%의 승률이 나는 거예요. 야 진짜 시그널도 많네. 야 고야에 진입하고 추세 확실하면 진짜 먹기 쉽네. 이렇게 되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어차피 먹을 1.2%면 내가 지금 10만 원으로 투자를 하던 거를 1,000만 원을 넣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트레이딩인데 이제 1%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빨간불이 뜨는데 예전에 빨간불 떠도 2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었는데 지금 빨간불이 뜨면은 200원이 아니라 한 번에 1초에 2만 원 막 1초에 20만 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손절. 근데 손절을 하면 어때요?
쭉 또 올라갑니다. 아씨,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얘가 다시 롱 추생각하고 잡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쭉 내려가요. 그러면서 시드가 녹는다는 표현 아세요? 돈이요 녹아내리는 경험을 해요. 이 시드를 늘리면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들이 다 하는 얘기가 소액으로 해라, 소액으로 해라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 왜 못 넣지 아세요? 자기 주관이요. 제가 그래요. 제가 고집이 세요. 왜 저한테 얘기 안 했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소액으로 하세요. 왜? 어차피 잃어버리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따고 싶은 마음으로 들어가 있으니 1,000,000원을 가지고 하면 시드가 녹아내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병아리 단계를 다 거치시면 시드의 한 80%로 줄어듭니다. 수익률은 높아지는데 시드가 주는 이유가 뭘까요? 분산을 해가지고 거래를 많이 하면서 수익률을 높이긴 하지만 조금만 계산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알 거예요. 시드는 줄어 있을 거예요. 왜? 1단계와 1.5단계는 손절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손절을 많이 하다 보면 수익은 1.2% 먹는데 저희는 손절 기준이 시그널 바뀔 때까지예요. 그러면 시그널 바뀔 때는 손절할 때 마이너스 4%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1.2% 먹고 손실은 4% 되고 그러니까 시드는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몰라가지고 4% 될 때까지 너 한번 속된 말로 엿먹어봐라 하면서 놔두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시그널을 기다리는 심리 훈련을 시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20% 잃어버릴 거면 10만원 넣고 20% 잃어버리실래요? 1,000만원 넣고 잃어버리실래요? 10만원. 그게 스마트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한 3주 전에서야 깨달았어요. 와, 이렇게 사람이 심리에 잡히면요 안 들리고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는요 끊임없이 심리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뭐 대단한 멤버 이거 윤민호 대표님 만드시고 나서 모든 강사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미친 듯이 심리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심리가 잡히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돈을 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의 가장 큰 리스크는 팔아야 될 때 못 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여러 명의 코치들, 여러 강사들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걸 배우면 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급함. 그리고 고야에서 진입하라 그러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혹시 트레이딩 보시면 알겠지만 오후 5시에 비트가 빵 쓰면서 모든 전 코인이 빵 상승을 했어요. 고야에서 기다리면은 오셨나요? 아버님? 안 오죠. 왜냐면 저는 1단계 때 고야 아니면 절대 들어가지 마!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고야 아닌데 들어가 봐. 손모가지 자르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기다렸어요. 근데 어제 그렇게 미친 상승을 하는데 얘가 고야까지 안 떨어집니다. 근데 1단계, 1.5단계는 돈을 버는 단계가 아니라 했죠. 심리를 만드는 훈련의 단계라 했잖아요. 내가 안 잡혔을 때 남이 훅 올라갈 때 기다리는 심리를 배우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실까요? 남들이 다 수익 내는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내가 따라 들어가면 가장 세력이 좋아하는 개미가 되는 거예요. 세력들이 그런 분들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력들 돈 벌어 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매매법은요 그렇게 빵 치고 야 올라간다니까 야 빨리 들어와 너 안 그러면 못 먹어 이렇게 심리를 세력은 만들지만 우리는 아니야 고야 아직 안 왔잖아 그러면 이건 이 판은 내 판이 아니야 이걸 기다리게끔 하는 훈련이 이 시바지 넣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 번 거래할 때 우리는 1.2% 어제 같은 경우도 만약에 고야에서 잡았다 칠게요. 오후 5시 전에 4시에 뭔가 신의 계시가 내려와서 나는 롱 들어가야 가야 될 것 같아 해가지고 잡았다 칠게요. 갑자기 뻥 치고 올라가는데 1.2%가 아니라 1초에 막 2%가 됐어요. 자 거기서 익절 하실 분? 안 하시죠? 근데 제가 예전에 저희 그 현정이 누나 파트너분이 여기 왔을 때 자동 익절을 걸어야 되는데 깜빡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열어보니까 4%가 된 거예요. 4.7%인 거예요. 4.8%가 돼요. 그런데 보니까 야 이거 봐 막 그래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지금 클로즈해. 그런데 누나가 야 5%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지금 클로즈 안 하면 나 누나한테 이제 안 가르쳐 줄 거야. 아무것도.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요.
5% 먹어봤자 소액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4.5%랑 5%의 차이는 500원밖에 안 돼요. 근데 심리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목적과 방향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 500원이 안 보여. 지금 퍼센테이지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우리들이 세력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그 심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다. 그러면 아 그래 야 니들은 먹어. 나는 내가 먹어야 돼. 1.2% 먹었으니까 오늘은 성공이야. 이 심리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스폰서들은 파트너들에게 요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소액으로 트레이딩 하는지.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저희 아버님이 구독을 한 지 지금 이제 한 2주, 1주 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저희 형이 이게 위험한 걸 알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가입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일까요? 혹시 바이낸스 거래소에다 돈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다 아시나요? K뱅크 만들어서 업비트에서 돈을 넣어서 그 돈을 리플로 사서 그 리플 산 거를 바이낸스 거래소에 냈죠. 지갑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지갑 주소가 이따만큼 길고요. 태그 이렇게 길어요. 그거 다 입력해서 보내요. 또 보내는 것까지 했다고 칠게요. 바이낸스의 그 어려운 영어 거래소에서 받은 리플을 팔아야 그 달러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리플을 팔아야 되는데 현물이 있고 선물이 있어요. 그 탭을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다 배우려면 그 사이에 포기하실 거예요. 야 이거 좀 넣어줘봐. 그래서 저희가 이 소액을 늘려드리기 전까진 평생 소액을 하실 수밖에 없다. 즉 심리에서 빨리 졸업을 못하시면 평생 소액만 가지고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할 때 저희는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아빠가 자기 스스로 유튜브를 다 찾아봐가지고 이따만큼 거액을 넣을 수 있을 만큼 유튜브를 봤다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노력을 해가지고 해낼 수 있으면 오케이. 하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액 트레이딩으로 꼭 하시고요. 레버리지는 2 이상 쓰지 않습니다. 내가 1억 정도를 굴리는데 심리에 무너지지 않을 자신 있으면 3 쓰시면 돼요. 그게 지금 저희 스폰서분들, 높은 직급자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2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는 마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늘려놓으면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증인이에요. 코인 선물 20배, 그게 최대거든요. 그 20배를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거의 40배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40배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잃었다 칠게요. 근데 그걸 1.2%로 그것도 레버리지 2배 써가지고 늘리려면 안 답답할까요? 그때부터 금단 현상이 생깁니다. 아 레버리지를 더 올릴까 말까. 아, 지금 이거 롱이 확실한데. 근데 저는 그 심리를 딱 버리고요. 그래서 제가 A1이 될 때 시드 요만큼 늘리고 A2가 되면 시드를 이만큼 늘려야지 정해놓은 거예요. 저번에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야 번우가 너 이제 강사도 하는데 다른 강사들을 이만큼 수익 냈어 이렇게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너도 이제 그러면 좀 시드를 늘려가지고 왜냐면 이렇게 보여주면 당당하잖아요 막. 그래서 근데 저는 오늘도 계속 1%씩 먹는데 리플 먹어봤자 13개거든요. 제가 1000개로 하니까 1%면 그래도 4,000원으로 치면 52,000원이에요. 나쁘지 않은 돈이에요. 그치만 막 100만 원씩 막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아 나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자료 좀 만들어 놓을까 싶다가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엄마 나는 내가 정해놓은 심리를 다스리는 나의 루틴이 있어. 그래서 나는 A2가 되면 시드를 늘릴 거야.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로 따박따박 1% 먹는 건 이제 잘하니까 나랑 똑같은 심리를 가지고 계신 사람들에게 더 공감이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드를 늘리지 않고 그냥 리플 1000개로 계속 1%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심리에서 이제 탈피를 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이 리스크들을 관리를 하셔서 이 병아리 단계 1단계, 1.5단계 이 단계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심리를 다스리고 나의 매매 루틴을 만드는 목표이다 라고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보는 실전 경험이 붙어버리면 100% 손실이 납니다. 그러면 어차피 손실 날 거를 돈을 쓰지 마시고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10번씩 거래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실전에 들어가면 다양한 상황들이 이제 암호화폐에서 벌어집니다. 그런 다양한 상황들을 소액으로 많이 경험을 해둬야 내가 실전일 때도 이거 나 소액 때 경험해봤던 장이야.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마이너스 탈출에 나올 수 있어. 이런 것들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 경험을 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못 봤던 장인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 제가 수영을 엄청 좋아하는데 아이한테 2m 풀에 갑자기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영도 못하는데. 근데 유아풀에서 발차기부터 물감 익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은데 그리고 나서 놓으면은 얼마든지 자기가 잘 수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은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매매일지 쓰는 이유는요, 어떤 거는 5초 만에 막 자동 익절이 돼요. 1.2%가. 근데 어떤 건 똑같이 걸었는데 얘는 1시간, 4시간이 지나도 계속 0.2%, 0.3% 그러다가 또 마이너스도 돼. 그러다가 다시 올라와도 0.4% 이런 코인들도 있어요. 같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매매일지를 쓰면서 얘는 이렇기 때문에 바로 익절이 되는데 얘는 이러이러한 요소 때문에 얘는 안 올라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익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과 경험이 쌓이면서 뭐가 생기냐면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각이 생길 때까지는 내가 안 나가는 게, 실전으로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1단계 알려드릴 겁니다. 시바진 어고가 우리 매매법의 이름이에요. 시바진 어고가 뭐냐면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진, 고. 네, 고야 라인은요, 이 분홍색 라인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얘기하는 시그널은 쇼장, 내려가는 장일 때는 S1, 2, 3 숫자가 붙어있는 시그널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S 시그널도 있는데 그건 RSI라는 시그널이고요. 저희가 봐야 될 거는 항상 S에 숫자 1, 2, 3이 붙어있는 거. 그 다음에 오르는 롱장에서는 L, 1, 2, 3 L에 숫자가 붙어있는 요 시그널. 요 시그널을 보고 저희는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S3가 있죠. 그래서 숏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그널이 바뀝니다. 이제는 오를 거야 라는 L3 시그널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L3가 뜬 시점이 여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왔을 때 이제 L3가 떴을 거예요. 그러면 L3가 뜬 다음에 바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진입한다 그랬죠? 고야 라인에서 그 핑크색 라인으로 다시 내려오는 요때 잡는 겁니다. 여기서 잡으면 고야 라인으로 내려올 때 다 마이너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야 라인에서 진입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끝이에요. 집에 가시면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거를 할 필요가 없이 딱 지금 시바진하고 시그널이 바뀌면 진입한다. 어디서? 고야 라인에서. 경이롭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아니 배울 게 없고 심플하다고 하는데 난 복잡해지고 싶어. 왜 자꾸 새로운 걸 더 배우려고 하는지. 이것이면 됩니다. 그럼 왜 시바진 어고냐? 단순해요. 심플해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국가 고시를 치러야 되고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막 내가 이 지표들을 다 보는 거를 시험을 봐가지고 통과를 해야 된다면 아무도 못 배우겠죠. 근데 이 EX의 장점은 내가 배워야 할 지식을 이 AI 고야라는 애가 배웠다니까요. 그리고 걔는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고요. 앞으로 더 똑똑해질 애예요. 그러면 걔한테 배움은 맡기고 걔가 알려주는 시그널만 믿고 우리는 시그널을 활용하는 법만 익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시그널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야 라인이 확실하게 기운 것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바진 어고는 배우기가 너무 쉬워요. 왜 우리가 신규를 초대할 수 있냐면, 저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트레이딩을 다 배워서 너 5% 수익 내게 해줄게 라는 약속을 섣불리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트레이딩을 한다면. 그러면 공수표 날리면서 저는 사람을 초대하는 걸 못합니다. 왜냐면 내가 책임질 수도 없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해가지고 만약에 물리면 어떡할 건데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저희 아버지가 지금 68, 68살이시거든요. 일주일 배우고 수익 내세요. 그만큼 배우기 쉽고 알려주기가 쉬워요. 심지어 그 아버님한테 14일 된 신규한테 좀 알려줘 보세요. 저 바쁘니까 했는데 그분이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배울 수 있고요. 누구든지 알려줄 수 있는 매매법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좀 이따 마케팅에 왜 이 매매법이 필요한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려도 금방 회복할 수 있고요. 물릴 일이 거의 없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게 우리가 매매를 해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해요. 크게 물리면 힘들어요. 그리고 그게 원상복구가 되더라도 심리는 만신창이가 아마 되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시바지노으로 하면 아까 얘기했죠. 날아가도 꽁하지 않아요. 내게 아니니까. 그리고 내려가도 나는 이미 1.2% 먹고 나왔기 때문에 물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고요. 수익이 빨리 납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저희 형도 항상 하는 얘기, 모든 잘하는 트레이더들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정말로 트레이더들은 먹는 게 어려워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손절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트레이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훈련을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시켜주는 게 이 시바지노고 매매법입니다. 그래서 이 시바지노고는 두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1단계가 있고요. 1.5단계가 있습니다. 1.5단계가 지나가면 2단계부터는 이제 실전 비둘기로 바뀌어요. 병아리에서 이제 비둘기 자유롭게 트레이딩하는 비둘기로 바뀌는데요. 이 1단계, 1.5단계가 통과가 안 되면 절대로 실전으로 안 가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결국엔 실전에서 돈 다 까먹으면서 1단계와 1.5단계에서 배워야 될 거를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1단계의 기준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매매를 할 때 딱 가지고 있는 기준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고야 라인, 아까 그 핑크색 라인의 기울기가 확실한 거. 그것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고야 기울기가 이렇게 누워있다. 걔는 패스. 우리가 코인 쇼핑 하는 거예요. 바이낸스에 한 340개 되는 코인이 있거든요. 그 코인이 저희 그 EX 고야 AI와 연동이 다 되어 있는데 그 340개 중에 기울기 확실한 것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기울기가 누워있는데 그걸 들어가고 고집할 필요는 전혀 없다. 파도를 타고 있는 코인을 찾아서 코인 쇼핑 하듯이 얘 지금 시간 왔네? 얘 지금 파도 타고 있네? 기울기 좋네? 심지어 고야 근처네? 개 잡아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목표가 두 가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목표 같이 읽어. 시작! 확실한 손절 연습. 네, 여기의 목표는 수익을 내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손절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했을 때는 여기가 L2가 뜨거든요. 바로 진입하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시바진 어디서? 고야에서. 그러니까 얘가 고야를 내려오는 요 시점을 기다렸다가 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많은 고야를 닿으면서 근데 보세요. 고야 안 뚫리고 계속 지지하죠. 최후의 지지선. 너 더 이상 가격 내려오지 마. 이러면서 고야를 맞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여기서 사서 저기로 갈 게 아니라 고야에서 사서 1.2%, 고야에서 사서 1.2%. 그러면 여기만 해도 지금 다 먹었다고 치면요. 10몇 프로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진입을 어디에서 한다? 고야에서 한다. 그래서 L2가 뜨고 고야 라인의 기울기가 확실하면 이렇게 고야 맞을 때 1.2% 올라가면서 익절. 또 내려와서 조정받고 고야에서 진입해서 1.2% 올라가면 익절. 이렇게 익절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는 영원하지 않아요. 한 번은 바뀌어요. 조정을 받고. 그랬더니 아이 고야 왔어. 오케이 또 먹어야지 해서 잡았는데 어떻게 되죠? 떨어지네. 보기 싫은 캔들 나오네. S2까지 떴네. 이러면 기분 나쁘게 손절, 기분 좋게 손절? 기분 좋게 손절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 이제 손절의 기준이 나왔잖아요. 5번, 6번, 5번 먹고 한 번 손절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때 보니 어때요? 고야의 기울기가 완만해져 있더라. 그래서 이미 완만해진 코인은 아마
저런 추세일 확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야 기울기가 확실한 것만 들어가시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숏도 마찬가지예요. S2 시그널이 뜨고 이제 고야가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선으로 바뀌었죠. 더 이상 가격 올라오지 마 하는 최후의 저항선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S2가 뜬 다음에 고야에서 이렇게 쭉쭉쭉쭉 고야를 맞고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S가 뜨고 익절, 다시 조정받아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고야 맞았다가 또 내려오면서 익절, 이렇게 익절을 하다가 얘도 언젠가는 추세가 한 번은 바뀌겠죠. 이렇게 바뀌면 다시 손절, 양봉이 뜨면서 L2 시그널이 나오면 손절을 하시는 겁니다. 혹시 이 매매법 이해되세요? 네네. 혹시 좀 이해되세요? 아직 차트를 안 보셔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S2가 뜨고 고야 기울기를 보고 고야 라인에서만 들어간다.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저희는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의 핵심은 추세와 타점인데 타점은 이미 정해져 있죠. 저희 타점은 어디예요? 고야예요. 그래서 이 타점은 바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추세만 잘 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추세를 잘 봐야 되는데 제가 항상 요 비율을 설명을 드려요. 서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핑을 하려고 저기 파도가 치는 걸 봐요. 그래서 파도가 오면 그때 딱 타고 서핑을 샥 하는 겁니다. 이게 트레이딩이에요. 근데 얘가 서울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바다가 보지도 않았어. 실시간 상황도 안 봤어. 근데 지 혼자 나는 지금 무조건 서핑 트레이딩 할 거야. 오늘 나 휴가니까. 그리고 파도가 치겠지. 파도가 치는지 일기예보도 안 보고 현재 바다 상황도 안 보고 그냥 쳐야만 해. 머릿속에서. 그러고 야 강원도 가자. 오늘 파도 칠 거니까. 이러고 강원도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하필이면 갔는데 오늘은 파도가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바다에 계속 서 있는다고 서핑이 될까요? 안 돼요.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햇볕 뜨거워, 살 다 타, 시간 다 낭비해, 휴가 다 낭비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노트북을 킬 때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고요. 파도가 칠 때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파도가 칠 때 노트북을 켜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내가 연습을 해야 되니까 아이씨 제발 쳐주길 바래 이러면서 막 기우제를 지내요. 야 제발 와라. 그러지 마시고 파도가 언제 치는지를 보고 안 칠 때는 과감히 덮으세요. 아니면 파도가 안 치는데 뭘 트레이딩을 해요. 그죠? 근데 파도가 친다. 그럼 과감히 열어서 트레이딩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차트는 아까 예측해서 망한 거죠.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차트는 대응의 영역입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얘가 RSI가 이렇게 내려오고 하니까 다시 숏 추세로 가겠지 예측하지 마시고 내려와서 숏 추세가 된 걸 확인하고 대응하시라는 얘기를 꼭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추세를 어떻게 확인할지 좀 볼 거예요. 이 기준을 무조건 내가 포지션 잡기 전에 무조건 이 루틴대로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고야 저희 그 메인 화면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다 고야 도미넌스라는 거를 먼저 확인한다. 두 번째, 마켓 도미넌스를 확인한다. 세 번째, 고야 라인 차트를 활용하면서 고야 근처에 있는 코인이 뭔지를 본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시세도 같이 본다. 왠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 추세들을 다 확인한 후에 롱숏 포지션의 방향을 결정한다. 얘가 오르는 파도인지 내리는 파도인지를 확인 후에 나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지를 선택한다. 그리고 들어갈 코인을 멀티 차트를 통해서 확인한다. 이거든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요게 저희 그 EX 차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키면요. 지금 보시면 안 나오구나. 네. 자, 보이시나요? 네. 고야 도미넌스라는 게 있어요. 이 고야 도미넌스는 바이낸스에 연동되어 있는 340개 코인 중에 얼만큼 올랐는지 내려갔는지를 얘네가 다 평균화 해가지고 평균 점수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냐면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참고하는 겁니다. 추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숫자가 있습니다. 고야 점수가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20일 때는 코인들이 횡
횡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고야를 뚫었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코인들이 많다. 그리고 순환 펌핑을 한다. 요 코인이 오른 다음에 얘 다시 내린 다음에 또 저 코인이 오른 다음에 내린 다음에 그런 장이 20에서 마이너스 20이에요. 그러면 이 20에서 이제 50까지 올라간다. 그건 뭐냐면 상승의 추세가 꿈틀대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오, 이제 횡보를 뚫고 얘네가 상승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50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대부분의 코인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100이 넘어가면 이미 오를 대로 올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때 들어가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은 79네요. 근데 이게 100에서 내려오는 79일 수도 있고 20에서 올라가는 79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얘는 올라가는 79네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코인들이 대부분 상승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는 지금 롱이에요, 숏이에요? 아, 롱 추세이겠다. 요 정도 파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마켓 도미넌스는 돈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아니고 거래의 양, 그러니까 이 돈의 흐름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를 보는 게 마켓 도미넌스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시는 거는 USDT, 현금이에요. 자, 지금 딱 봐도 어때요? 현금이 빠지고 있나요? 올라가고 있나요? 빠지고 있죠. 왜 빠질까요? 그 가지고 있던 현금을 코인을 샀으니까 이제 현금은 없고 코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현금이 내려간다는 거는 코인에 돈이 몰려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을까요? 비트코인 어때요? 이게 오르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지금 전 시간 대비는 완전히 많이 내리는 거 맞는데 전체 추세를 보면 지금 횡보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안 보이는 거는 지금 횡보 추세를 가지고 있는데 횡보 중에서도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여기로는 안 들어갔네. 얘는 어때요? 올라가서 조정 중. 근데 또 올라가고 있네요. 그럼 아까 돈 없어진 돈들이 여기로도 조금 몰렸나 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탑10 한번 볼까요? 어때요? 얘도 전체로 봤을 때는 오르는지 내리는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치만 전 시간 대비 얘가 빵 치고 올라가는 걸 보니 아까 그 돈의 흐름이 탑10 코인으로 흘러 들어갔구나.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알트코인. 영민님 대표님 딱 보시면 야 알트? 그러면 한번 봐야지. 맞아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돈이 글로 몰렸으면 그 알트코인들을 한번 거래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추세를 확인을 한다. 그러면 지금 굳이 투자를 한다면 어디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알트, 탑10, 이더 정도. 근데 이더 많이 올랐으니까 탑10 알트 정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곧 없어질 거니까 요거 수치를 데이터 그래프로 만든 게 요 밑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그널과 RSI 딱 요 두 가지만 사용을 해서 전체 추세를 보는데 이 먼저 시그널은 뭘 의미하냐면 아까 바이낸스 코인에 한 340개의 코인이 연동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 340개 코인들의 현재 시그널이 뭐냐? 그래서 이거는 롱의 개수인 거예요. 그래서 340개 코인이면 여기에 지금 다 대부분의 코인들이 L 시그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대를 보면 10시, 11시니까 한번 업데이트를 다시 해서 볼게요. 네, 여기 보면 330개가 다 롱이 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코인이 지금 롱 시그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시그널이 몇 개래요? 26개. 즉 340개 코인 중에 L이 뜬 건 고작 26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무슨 추세예요? 숏 추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숏 내려가는 장인지 롱 올라가는 장인지를 파악할 때 일단 첫 번째 이 초록색 라인이 바닥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이거를 보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RSI는 뭐냐면요.
이 시그널보다는 좀 더 약해요. 그래서 단기의 추세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롱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시그널 라인이. 그래서 전체적인 롱 추세는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이걸 과연 써볼 수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롱 추세는 이렇게 가는데 가격이 이렇게 직선으로 가나요? 아니에요. 가격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단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게 이 RSI 차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롱이잖아요. 시그널이 다 340개가 지금 롱이 떠 있단 말이에요. 시그널이. 그래서 추세는 롱인데 지금 RSI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려갔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요 타이밍에 있는 걸까요? 요 타이밍에 있는 걸까요? 두 번째 타이밍에 있는 거겠죠. 올라갔다가 단기적으로 가격이 내려오니까 이 RSI도 이렇게 내려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어때요? 여기 시점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뭐예요? 요 흐름을 지금 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시그널 라인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추세를 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롱일까요? 숏일까요? 롱이에요. 제가 이걸로 질문을 진짜 많이 해요. 저희 미국은 항상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미래라고, 그러니까 지금 과거를 우리가 현재라고 생각해보고 한번 볼게요. 요거는 숏일까요? 롱일까요? 숏이에요. 그죠? 그리고 단기 추세도 같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숏이 강하겠네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시간에 보니까 시그널은 그대로 있는데 RSI는 올라가네요.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거잖아요. 이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요?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예측을 하지 않잖아요. 얘가 다시 꺾여져서 내려오면 다행인데 얘가 계속 올라가. 그러면 추세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본 후에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그널이 조정을 받네 하고 올라와서 보니까 뻥 이래요. 이거 뭐예요? 시그널이 여기에서는 20몇 개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100몇 개가 롱 시그널이 빵 떴어요. 그러면 RSI는 같이 올라가죠. 이렇게 두 라인이 같이 올라갈 때는 롱 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롱 포지션을 잡아요. 근데 하필이면 내가 그 다음 롱을 요때 잡았어. 이미 여기에서 수익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시간에 보니까 어때요? 시그널이 다시 내려가네. 그러면 롱의 힘을 받아서 롱으로 갈까 싶었는데 다시 숏으로 내려오는 추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롱을 다시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아요. 관망하는 거예요. 얘가 진짜로 롱을 끝까지 갈 건지 아니면 롱 가는 척 하다가 다시 숏으로 내려올 건지 이거를 보고 대응하자는 거예요. 예측하지 말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내려가지도 않네. 이 도대체 무슨 장이야. 롱이야 숏이야.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롱인지 숏인지 모르겠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추세가 확실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추세 때는 트레이딩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추세가 확실한지 파악이 안 되는데 굳이 이걸 롱이라고 믿고 들어갈 필요도 없고 굳이 이걸 숏이라고 믿고 들어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쭉 보는데 다시 또 얘가 꿈틀에서 올라갔는데 아까 얘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얘도 롱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윤 대표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면 두 번, 세 번, 두세 시간 관성에 의해서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면 그때는 추세가 좀 더 확실하다. 근데 아까 얘는 올라갔는데 두 번, 세 번 더 안 올라갔죠. 그리고 다시 내려왔죠. 그러니까 확실한 롱타임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얘도 한번 볼게요. 지금 한 번 올라갔어요. 그 다음 시간에 또 올라가는지 볼게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럼 얘는 롱타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얘 자꾸 장난하네. 올라가는 척하지만 두 번, 세 번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요.
또 올라가는 척 그러고 나서 갑자기 빵 같이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코인들이 거의 280개가 넘는 코인들이 이제 롱으로 바뀌면서 계속 올라가죠. 이제 그때부터는 롱 타임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자, 숏인데 단기적으로 고야를 맞으러 가요. 그래서 내려왔다가 다시 또 고야를 맞으러 올라갑니다. 이때는 관망이에요. 얘가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런데 얘가 꺾이고 아까 2-3시간 정도 추세가 지속되는 거 하나, 둘 지속됐을 때 숏 타이밍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가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숏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RSI랑 L이 여기 바닥에 있다는 게 가격이 멈췄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 숏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숏으로 가고 있는데 얘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거의 10시간 넘는데 10시간 넘게 있다 보니까 다시 이제 숏으로 내려갔던 게 조정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때 숏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관망을 해요. 얘가 도대체 언제 꺾이나 그랬는데 계속 올라가네. 아 그럼 관망 그리고 한번 꺾였어. 이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죠? 2번, 3번 확실하게 관성에 의해서 추세가 지속될 때 우리는 그때 확정을 한다. 그랬는데 2번 뻥 내려왔어요. 어때요? 숏 타이밍. 세 번째, 더 보수적으로 하신 분은 이때 숏 타임 하면 되고 2번 정도 내려왔는데 이 기울기가 크니까 아 얘는 이 정도면 숏 타이밍이다 라고 하고 들어가면 되시는 거죠.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 숏이 유지가 되는 시간이 10시간이 넘었거든요. 근데 얘는 어때요? 2시간밖에 두세 시간밖에 안 되고 다시 또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그죠? 그래서 절대 패턴을 만들지 마시고 예측을 하지 마세요. 아 얘가 한번 이렇게 가면 여기서는 10시간 가니까 얘도 10시간 갈 거야 하고 여기서 슛 잡으면 빵 뚫리겠죠? 그래서 예측하지 마시고 그 빵 뚫려서 관망 이러다가 뻑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는 숏 타이밍이 없죠? 왜 없을까요? 이건 분명히 비트가 한번 내리고 확 꽂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내려간 거는 이제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병아리 단계 이제 실전할 때는 이렇게 위험한 장에는 오히려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세요. 다시 숏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잠깐 비트가 확 찍어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런데 이제 올라가는데 요 시점부터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초록색 시그널이 숏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얘가 꿈틀대면서 올라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최후의 숏 방어선인 이 시그널들이 이제 출렁이기 시작했다. 근데 한 번 할 때는 롱 타이밍 아니에요. 왜냐면 이러다가 다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올랐다가 2번, 3번 이때부터 같이 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롱 타임입니다. 그래서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잠시만요. 모니 노트북에서 노트북에서 제일 제가 당황스러워하는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합니다. 신기하죠?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EX예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좋네. 사람 냄새나.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파도는 이 초록색 라인과 주황색 라인이 같이 올라갈 때 가장 센 롱타임, 같이 내려갈 때 가장 센 숏타임, 그리고 숏은 그대로인데 올라갔다가 RSI가 다시 내려올 때 숏타임, 롱은 그대로 있는데 RSI가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롱타임, 요렇게 요 타이밍 때만 거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1단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매매를 알려드렸고요. 제가 10월 30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에 한 번 더 강의가 있는데 이제 그때는 1.5단계의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1.5단계 지금 안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뭐냐면 한 달 동안 1단계로요. 나의 심리와 나의 루틴들을 잘 다잡아 가시면서 그래서 충분하게 경험을 하고 데이터를 쌓고 심리가 아주 든든해지시면 이제 다음 강의 때는 1.5단계를 통해서
이제 내가 손실률도 줄이고 조금 더 승률을 높이는 그런 강의들을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곧 할 건데요. 시바진 어고는 어떤 매매법이냐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매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지금 이런 거 차트 한 번도 안 해봤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와 가지고요. 일주일 정도만 하면요. 승률이 나요. 그리고 누구도 무너질 리스크가 없습니다. 저희가 알려준 그 소액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심리를 다잡고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비둘기 단계로 넘어가서 실전을 하시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물릴 일이 크지 않은 매매법이 안전한 매매법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나 복제를 시킬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제가 10년을 트레이딩을 해서 이 자리에 쓴 게 아니 부끄러워 죽겠어요. 맨날 이 강의하라 그러면. 왜냐면 저도 배운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도 누구에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왜 알려줄 수 있는지 아세요? 기준이 너무 단순하잖아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14일 된 신규도 새로운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매매법이 바로 이 시바진 어고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꿈을 꾸게 만드는 매매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저희 아버지 1일차 때예요. 1일차 때. 근데 1일차 때 뭐 알려준 거 없어요. 고야 기울기, 고야 진입. 요거 두 개만 가지고 수익을 내줬어요. 근데 수익을 냈는데 제가 못 믿어요. 저희 아버지 도박성이 좀 있으시거든요. 승부수가 있으셔서 제가 이걸 새벽에 봤는데 아빠한테 전화를 했다니까요. 전화를 해서 아빠 혹시 손절한 거 부끄러워가지고 여기에다 안 적은 거면 적어야 돼. 그래야 피드백을 잘해줄 수 있어. 그랬더니 야 아니야 다 익절난 거야 이래요. 근데도 안 믿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형한테 몰래 전화해서 형 진짜 아빠 이거 봤어? 포지션 다 들어가서 봤어 그랬더니 진짜 다 익절된 거야. 그제서야 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왜 그러냐? 68살이 된 어른들도 일주일만 배우면 할 수 있는 매매법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나는 이제 이거 잘 배워가지고 이제 딱 병아리 통과하면 그때부터는 내 술값, 내 골프값 내가 딱 벌고 사람들한테 딱 보여줘. 야 오늘 내가 3% 벌었으니까 내가 쏠게. 이렇게 하고 싶대요. 그렇게 꿈을 꾸게 만드는 매매법이 바로 시바진 어고입니다. 근데 저는 요거예요. 저는 영업이나 이런 걸 해본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누군가한테 뭔가 책임을 져야 되거나 약속을 해야 되거나 전 그러는 거를 못해요. 왜냐면 내가 감당할 거 아니면 절대로 약속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EX를 하고 나서 이제 차트 소개도 하고 구독도 시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약속이 안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저 때문에 망가질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내가 암호화폐 투자해봐라고 했는데 걔가 투자를 했는데 청산을 당하고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할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매매법이요. 이 네 가지를 약속할 수 있는 매매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책임을 질 수 있는 매매법이고 누군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매매법이고 함께 꿈을 꾸지만 그것에 리스크는 없는 그런 매매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당당하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Y라는 질문으로 좀 돌아봐 보고 싶습니다. 혹시 저는 어제 그 리플 그 트레이딩 했거든요. 어제 그 1.5단계 나중에 하면요. 그 1.5단계 이 7평이 20평, 60평을 뚫으면서 나오는 L3 뭐 RSI, L 뭐 LL 요거 뜨면은 잡으래. 잡았어요. 하필 봐가지고. 막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는데 이제 기다려보래요. 1.2%보다 더 그때는 많이 수익이 나니까 기다리래요. 그런데 막 3%까지 올라요. 그런데 얘가 0.6%까지 떨어져요. 얘 다시 또 손절되나? 그런데 전 냅뒀어요. 왜? 이제 루틴이 명확하니까. 근데 또 다시 올라가서 3%까지 먹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가지고 제가 1000개잖아요. 리플이. 그런데 어제 3% 먹어서 기분 좋았어 했는데 딱 누가 올렸는데 600 몇 개. 나는 1% 하면은 13개? 그럼 3% 하면 한 40개 먹은 거거든요. 그럼 잘 먹은 거예요. 그잖아요. 나쁘지 않잖아요. 1000개로. 근데 야씨 막 600 막 몇 개를 먹었대. 봤더니 나보다 더 높게 들어갔는데도 먹었어. 내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 시드가 얼마야? 그랬더니 뭐 리플 10,000개가 넘더라고요. 근데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이렇게 트레이딩하고 수익 나면은 기쁘시죠? 네. 왜요? 돈을 벌어서 기쁜 거 아닐까요? 그죠? 그리고 리플 개수가 늘면 기분 좋죠? 네. 왜? 돈을 버는 거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돈을 벌러 오셨는데 제가 요거를 감히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트레이딩으로 내가 돈을 버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마케팅을 하고 내가 직급으로 올라가고 매일매일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더 빠를까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요, 이런 다단계 느낌의 이런 지하 강의실에 이렇게 어르신들 엄청나게 많은 이곳에서 저는 마케팅 할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그치만 제가 왜 여기 있었냐면요, 이 차트가 맞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을 믿어서는 아니었고요. 이 시그널은 맞다는 확신이 저한테는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래, 나는 굳이 여기 안 오고 나는 이 시그널만 가지고 트레이딩을 해서 돈을 벌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시드가 많아야 1,000만 원인데, 아니 1,000만 원으로 제가 언제 10억을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 1%씩 복리를 하면 되겠죠. 근데 언제는 손해 볼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길은 트레이딩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건요, 부자들이 쓰는 방식이 트레이딩인 거예요. 부자들은 트레이딩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고요, 자기가 부자가 돼서 그 부자가 된 돈을 트레이딩으로 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생각을 하는 게 트레이딩으로 부자가 되려고 해요. 아니에요. 트레이딩으로 부자가 되려면 시드가 커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점점 줄여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수익률이 올라가면 리스크도 커집니다. 내가 1% 먹으려고 하는 걸 3%를 먹으려고 하면 리스크는 3배, 4배가 돼요. 그런데 시드가 진짜 크신 분은, 어제 윤민호 대표님이 바이오 코인을 L 뜨면 사고 S 뜨면 팔고 이거를 해보세요. 근데 본인도 숏으로 샀어. 근데 L 안 떴어. 근데 바로 익절해버리더라고요. 끝까지 안 기다리더라고요. 왜일까요? 시드가 크니까 나는 리스크를 그렇게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0.5%, 6% 먹었는데도 3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버는 거예요. 왜? 시드가 크니까요. 그러면 정말 트레이딩을 잘하고 싶으시더라도 시드가 커져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 시드를 어떻게 늘리실 거예요? 물론 돈이 이미 많으신 분들, 내가 한 1,000만 원 잃어도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지만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럴 돈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 돈을 만들어 보려고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시드를 늘리려고 대출을 받아. 그러면 그거는 심리가 이미 무너져 있는 돈이에요. 난 절대로 잃으면 안 되는 돈. 내 생활비를 갖다 부어. 그래가지고 시드를 크게 늘린다고 해서 트레이딩을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유가 없고 조급하고 하신 분들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트레이딩은 90%가 심리인데 부자들은 심리가 여유로워요. 1,000만 원 잃어도 다음 주에 1,000만 원 또 들어와. 그러니까 한번 잃지 뭐. 이게 된다니까요. 이 심리가 되니까 기다리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1,000만 원을 잃는 순간 내 인생이 끝나요. 그러니까 못 기다려요. 그래서 트레이딩도 부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 여기 이 회사에서 얘기하는 건요, 트레이딩이 아니고요, EX가 말하는 골든타임은 마케팅에 있어요. 그 마케팅이 저도 처음에는 영업을 안 해서 도대체 이게 뭔가 다단계 막 사기래 막 이런 얘기 진짜 저도 막 인터넷 검색 다 해봤거든요. 제가 근데 정치회계학과 전공이고 미국에서는 회계재무 전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비즈니스 마케팅 용어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마케팅의 다양한 종류 중 하나예요. 피어 투 피어, 사람과 사람으로 이 마케팅을 해나가는 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해요. 근데 이 다단계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다단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틀린 게 아니고 이 구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 왔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악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거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저는 이게 악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된다면 저는 못 팔아요. 저는 누구한테 이거 좀 한번 써보실래요? 이거 못 한단 말이에요.
전 제가 확신이 생길 때 언제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고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저는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생긴 사람인데 제가 화장품을 팔아야 된다 그러면 저는 못 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와 도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케팅 시스템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야 내가 돈을 버는 구조예요. 밑에 사람들이 막 물건을 많이 팔아야 내가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고요. 내가 소개한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이 차트를 잘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내가 성공하고 돈을 버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부자가 되려면 마케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전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잠깐만요. 앞으로 돌아갔네. 잠깐만요. 이거를 제가 배웠습니다. 잠깐만요. 현재 슬라이드에서 시작하기. 그게 잠시만요. 현재 슬라이드부터. 자, 그래서 EX의 골든타임은요,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저희 토요일 날에도 얘기하셨고, 미래에는 EX가 구독료를 무료로 해서 레퍼럴만으로도 회사 수익 구조가 충분히 이루어질수록 하겠다. 누가 얘기할게요? 네, 원희장님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 미래에는요, 이 구독료 안 받겠대요. 그리고 그냥 이 거래소에서 들어오는 이 레퍼럴 페이백 받는 것만으로 우리 회사 잘 굴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차트에 대한 자신감이기도 하죠. 자, 그 얘기는 뭘까요? EX 마케팅은 이 시점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구독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사람들이 그냥 열려있는 이 도구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미래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 EX 마케팅의 기회는 사라져요. 그러면 EX 마케팅의 기회가 사라지면 앞으로 어떤 계층들이 나오느냐, 그 EX 마케팅 없어지기 전까지 지금 이렇게 박기찬 대표님, 우리 황혁 대표님처럼 F가 되고 하이레벨이 돼서 주급 3천, 4천만 원씩 받아가면서 돈을 많이 모아둔 큰 시드로 현물 투자해서 부가 부를 축적하도록 하고, 또 큰 시드로 수익률은 낮춰서 리스크 줄이면서도 수익 자체는 크게 먹는 암호화폐 부자가 그 시점에서는 계층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시점이 됐을 때 내가 시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서야 암호화폐 시장을 알게 돼서 작은 시드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시드를 늘리고자 하는 트레이딩 노동자 계층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트레이딩 안 해보셨나요? 전 처음에 트레이딩에서 눈 빠질 것 같고요. 심리 미칠 듯이 무너질 것 같고요. 온 몸과 마음이 다 상해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왜? 내가 심리가 안 잡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저는 처음에 원희장님이 이 깔딱깔딱 하는 것도 노동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훈련을 하다 보니 내가 이거 보고 앉아 있어야 돼. 적어도 포지션이 잡혔을 때는. 그리고 내가 잘 못했을 때는 이거 막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전전긍긍하면서 마음도 상해, 몸도 상해, 심리도 상해, 눈도 상해. 노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으려면요,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래의 구독료가 사라지는 그 기점 전까지 반드시 부자가 돼야 요 계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 계층으로 못 넘어가잖아요. 우리는 또 물론 막노동하는 것보다 트레이딩 노동자가 낫겠죠. 그치만 똑같은 노동자인 거예요. 그러면 삶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마케팅을 내가 수익을 잘 내야지만 마케팅을 할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그래도 내가 좀 뭔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누구한테 설명이라도 할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전했는데 그 사람이 저보다 트레이딩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리기 때문에. 나는 도박성이 강해서 심리를 이거를 꾹꾹꾹 하는데 1,000만 원을 마이너스를 써가면서 배워야 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소액으로도요, 난 이 심리 딱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하고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안 되고 못 된다고 해서 그 사람도 못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신규분이 이 얘기를 하기가 되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영업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망설여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대표님이 지금 뭐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아직 실전 트레이닝 안 한다고 해서 이 실전으로 돈 못 버는 사람이 없지 않냐? 여기 많지 않냐? 돈 버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 증거들이 많지 않냐? 그러면 누군가에게 이 기회를 그 대표님이 다 되고 나서 하면 그건 직무유기다. 왜?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EX 마케팅 안으로 들어와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내가 다 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누구한테 알려준다? 나중에 그 사람이 이걸 알고 나면 억울할걸요? 난 니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일찍 안 알려줘? 이럴 수 있다고요. 할 사람은요. 그러면 전해보라는 거예요. 아니어도 괜찮지만 근데 전했대요. 드디어 처음으로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한테. 근데 전화 와서 그러더래요. 나보다 그 사람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나랑 내가 먼저 뭐가 되고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나랑 같이 배울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케팅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트레이딩의 승률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이만큼 돼서 이렇게 마케팅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여기에서 못 빠져나올 확률이 큽니다. 왜냐면 이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거거든요. 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모두에게 알려지는 날 사실은 기회는 없어요. 지금 부동산 다 투자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대출 규제하고 규제 엄청 때려잡히는데 파티를 벌이는 사람 누굴까요? 현금 만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골라 먹으면서 땅 사고 집 사고 해요. 왜? 다른 사람은 못 사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 부자들은요 계속 부자가 돼요. 저는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잘하고 싶어도 시드가 중요하다. 그러려면 시드를 모으는 방법이 내가 원래 하던 일, 그 다음에 내가 노동을 해서 벌 수도 있지만 이 EX 마케팅을 만들고 이 시스템을 구현한 원 이장님도 부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들을 설계해 두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잡고 안 잡고는 나의 몫이고요. 그 부자가 되기 위한 대가는 자존심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존심은 좀 내려놔야 돼요. 저 잘 나갔거든요. 항상 저를 만나고 싶어 했거든 사람들이. 근데 제가 딱 EX라고 EX 얘기를 딱 하니까요. 이렇게 막. 그리고 제가 수영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수영하고 막 같이 운동하자 그러면 막 같이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나 요즘에 이런 것 때문에 바쁜데 너도 한번 배워봐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 시간이 없어서 막 이러면서 완곡한 거절 있죠. 그런데 인스타 보면 맨날 카페 가서 밥 먹고 디저트 먹고 다 해요. 시간 없지 않아요. 돈 없지 않아요. 근데 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EX 하기 전에는 나를 그렇게 잘 믿어놓고 화나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못 보는 거지 우리가 알려주는 기회가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뭘 보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누군가는요 같은 얘기를 해줘도요 리스크 안 될 것만 안 해야 될 핑계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에보다 보면 이런 사람들 되게 많지 않으신가요?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반응을 하면은 낙심이 되기도 하고 좌절이 되기도 하고 화도 나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걸 본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알려주는 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은 내려놓고 알려주세요. 그런데 자존감은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이들보다 훨씬 앞서서 시대의 흐름을 보고 1%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자신감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근데 누군가는요 똑같은 얘기를 해주는데 opportunity 기회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100명을 전하면 몇 명이 나올까요? 전 아직 많이 전해보지도 않은 A1이지만 100명 전에서 1명 나올까 말까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도 그 1명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성공 못하는 겁니다. 이 EX에 누구든지 들어와가지고 이 마케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만들어놨는데요. 이 길을요 이걸 보는 사람들은 못 잡아요. 그럼 그 사람은 부자가 못 되는 겁니다. 이 기회를 보고 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이 마케팅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요. 본사의 월요일 토요일 날 또 이런 강의들 나오셔서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처음에 오면은
할 수 있을까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아, 난 저거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오늘 외계어를 듣고 가는 것 같은데 아, 진짜 할 수 있을까? 근데요, 계속 그 흐름 속에 그 성공을 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계속 나 자신을 자꾸 넣는 훈련을 하시면요, 이게 하고 싶다로 바뀝니다. 왜요? 누군가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못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그 길을 가고 있고 실제 해내고 있는 거를 본사 올 때마다 확인을 하거든요. 아, 사기꾼이 아니잖아요. 다 까잖아요.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럼 저는 아, 되는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뇌가 바뀌냐면요, 아, 이거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2판 4판 EX판이라는 말을 요즘에 엄청 많이 쓰거든요. 에이, 2판 4판 EX판이야. 왜? 골든타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36이지만 40에는 은퇴할 겁니다. 은퇴하고 저는 제가 학교를 세우는 일을 하고 싶은데 나라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이 트레이딩 지식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정치도 알려주고요. 그래서 지도자를 키우는 그런 학교를 만드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그거 하려면 돈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제가 번 돈을 다 써도요, 교육은 100년 대기이기 때문에 100년 동안 투자해도 한 명 지도자 나올까 말까 하는 게 교육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저는 끊임없이 돈을 후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4년 안에 정말로 경제적으로 4년이라고 하면 여기서 욕먹더라고요. 3년 안에 은퇴고 요즘에 2년 안에 은퇴고 뭐 1년 안에 은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찌 되었든 저는 40살 전에 반드시 경제 은퇴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몸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본사에 끊임없이 나와서 계속 다른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과 앞으로 가야 될 길, 그것을 하기 위한 결단과 그것을 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 이걸 배우는 게 저는 이 본사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여러분 모두, 저도 포함해서 마침내 해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주인공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